자, 우리는 주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식을 얘기하면서도 이렇게 원론적이고 딱딱한 걸 얘기할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주식 해보신 분이요? 여기서요. 안 해보신 분? 주식 안 해보면 사실 액면가, 시가총액 이런 말조차 사실 너무 낯설잖아요. 저는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제가 아주 가까운 친척 중에 아까 나왔던 현대모비스라는 주식으로 인생이 상당히 많이 바뀌신 분이 계십니다. 그 옛날에 현대모비스 이런 게 뭔지도 사실 잘 모를 때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샀다가 한 30년 지났나? 30년 지나가지고요. 그걸로 자녀들 결혼, 집 전부 다 하고 남을 만큼을 큰 변화가 있었던 거죠. 많은 기업들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아까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친구들 보면 코스닥이니 코스피니 전기차들이 다 올라와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이게 지나고 보면 너무 쉬운데 당시에는 왜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제 친구 전기차 샀더라고요. 와, 깜짝 놀랐어요. 얘까지 사는 날이 왔구나. 그런 거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전기차가 지금 신차 중에서 판매되는 비율 정말 낮거든요. 아직 몇 배가 더 팔려야 되잖아요. 보통 20% 정도까지는 시장이 성장한다 뭐 이런 얘기만 하는데 이제 한 5% 8% 이렇게밖에 안 되죠 아직. 이렇게 10년 동안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10년 동안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10년 동안 주가가 오르고 있음에도 지나고 나면 보이죠. 그런 것도 되게 많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식을 진짜 본격적 투자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많은 경우에요. 전기차도 그렇고 AI도 그렇고 뭐 바이오도 그렇고 뭐든 테마가 먼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지성으로 우와 하면서 사는 그런 테마가 생기거든요. 그때는 투자를 하면 안 되거든요. 대부분 그랬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때 정보가 진짜 많이 생산돼요. 그리고 그거를 잘 모으고 잘 틀을 잡아놓고요, 그거를 몇 년 동안 끌고 가야 되거든요. 아무도 신경 안 쓸 때 그거를 계속 가지고 가서 그 주식 시장에서는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잖아요. 그러면 폭삭 꺼져가지고 몇 년 동안 무관심 속에 그 산업이 엄청나게 발달합니다. 진짜 엄청나게. 그래서 그거를 계속 추적하고 관찰한 사람은 나중에는 얘가 오르겠는데 라는 생각을 그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계속 사는 거고, 이후에 이런 테마가 몇 번이 반복이 되고 나면 산업이 돼요. 결국에는 산업이 되고 나면 그거를 수익으로 가지고 가는 그런 투자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비슷한 게 뭐가 있었냐면, 제가 있을 때 전기차가 테마였어요. OLED 테마였고요, K 컨텐츠가 테마였어요. 그러니까 테마 우악 이러면 갑자기 찌라시 같은 게 막 돌아요. 예를 들어서 오징어 게임이 팡 대박 나면 오징어 게임 관련주 이래가지고 명단이 돌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명단만 보고, 그래? A스토리 사라고, 뉴 사라고, CJ ENM 사라고, 스튜디오 드래곤 사라고 그냥 막 사요 이렇게. 그러면 다 떨어지죠. 왜냐하면 지금 오른 거는 허상이니까. 근데 그게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K 컨텐츠 위상이 강해진 거잖아요. 주가가 폭삭 주장고 나면 그 뒤에서는 어떤 발전이 생기냐면, 이제 해외에 있는 그런 투자자들, 컨텐츠에 투자하는 그런 회사들이 진짜 한국에 계속 와요. 걔네들 계속 만나고 미팅하고, 우리가 투자할게요, 이거 만드세요. 그러면서 걔네들이 원래 찍어내던 드라마가 1년에 3편 이런 회사가 10편, 20편 늘어나거든요. 그게 몇 년 뒤에 나오고, 그리고 그때 되면 뒤늦게 이제 갑자기 쏟아지잖아요. 우리 느꼈을 거예요. 막 쏟아져요. 그러면 그 중에 뭐 하나가 또 잘 되면 우와 하면서 또 막 테마 달라붙잖아요. 그러면 그때 또 비싼 일이 생기고,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그냥 이름 보고 사람들이 사니까 사는 투자 말고, 이거를 테마로 바라볼지 이게 산업으로 바라볼지, 거기에 따라서 투기냐 투자냐에 대해서 또 큰 갈림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보면 지금 테마라고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우리가 주변을 볼 때 테마다, 돈은 실제로 벌고 있지 않지만 미래가 될 거라고 해가지고 주가 막 오르는 거 이런 거 많잖아요. AI도 그렇죠, 로봇도 그렇죠. 실제로 로봇으로 막 돈 많이 벌고 있는 것보다는 아마 테마가 많이 껴있을 거예요. 전기차도 옛날에 테마였지만 산업이 결국에는 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이제 투자를 하면서 나는 진짜 언젠가 이루어질 미래의 모습을 명확히 내가 그리고 그 예상한 대로 미래가 되었을 때 나는 부자가 되는 그런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많은 것들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죠. 챗 GPT가 대단하다 이랬을 때 그래? 주식 사야 돼? 주식 사는 게 아니라, 이게 뭐지? 이게 얼마나 커질 수 있을까?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을까? 없어질 수 있을까? 그런 공부만 계속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특유의 확신이라는 걸 가지게 되고, 그러면 확신을 가진 투자자가 변동성을 이겨낼 수 있게 되고 결국에는 승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거 보면 전기차도 이미 놓쳤어, 삼성전자 이미 커버렸어, 카카오 이미 커버렸어, 항상 끝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항상 그렇거든요, 투자가. 항상 지금 뭐 살 거 보면 좋은 거는 다 오른 것처럼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막연하게나마 만들어지고 있는 수많은 그런 미래를 그려주는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분명히 우리가 계속 공부하고 관심 가지다 보면 먼 훗날에 엄청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브로커 딱 배치받았을 때 너무 오르는 거예요. 그때 밸류에이션 막 남아서 막 이제 선배님한테 배우고 이랬거든요. 다 비싼 거예요. 비싸서 못 사. 그러면 비싼 걸 더 비싸질 거라고 생각하고 사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이미 성향이 안 맞더라고요.
저는 투자자의 성향이라는 그 기질에 맞는 투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비싼 걸 더 비싸게 사는 건 그때부터 이미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기수들이 우리는 진짜 너무 억울하다. 야, 쌀 때 들어왔으면 이거 다 손님들이 돈 벌고 스타가 됐을 텐데 지금은 장사는 잘 되지만 내가 돈을 벌 수 있을 만한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비싸니까. 그래서 되게 우리는 불쌍한 세대다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해도 더 오르더니 사드가 터지면서 모든 게 내가 바라보던 가격보다 진짜 완전 할인돼 있는 가격으로 다 빠져버리니까 너무 다 같이 싸져버리면 어떤 상태 된 줄 알아요? 뭐 사야 되지 이래요. 내가 옛날에 보던 애는 밸류에이션 옛날에 보는 것보다 4분의 1인데 얘 사야지 했는데 보니까 막 삼성전자도 막 반대에 있으며 요걸 사야 되나? 그러니까 싸져 있을 때 혼란을 더 느끼겠다니까요. 아무튼 그런 것도 겪고 그러면 우리가 비쌀 때는 항상 싸지면 사야지 근데 싸지는데 왜 이렇게 안 사지는 건지 정말 그걸 이겨내기가 너무 어렵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인류가 이렇게 혼자 떨어져 나가면 죽었기 때문에 다 같이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우리 맛집 갈 때 어떻게 하죠? 리뷰 개수를 보죠. 저도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식당 봤는데 리뷰 3개 5.0이에요 야 3명이면 친구 아니야? 옆에 봤는데 리뷰가 1000개예요 3.8이에요 어디 가요 보통? 여기 가게 되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가보고 후회하는 경우도 많죠. 뭐야 리뷰 이벤트로 만든 거군 뭐 이런 생각하면서도 그게 어려운 게 모든 우리의 세상 만사가 그렇듯이 투자라는 게 너무 어려운 거죠. 남들과 약간 반대로 가야 되고 조금 더 앞서가야 되고 남들이 상상하지 않는 걸 상상해야 되고 계속 미래를 그려야 되고 그런 거죠. 제가 리서치 RA 할 때 그 섹터에 이제 커버하던 게 삼성, SDI, LG화학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배터리 박람회 같은 걸 하거든요. 코엑스에서 큰 거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긴 항상 저희 같은 사람들이 가죠. 삼성 SDI 부스 가가지고 이게 각형 배터리군, 이게 폴리머군, 이건 카레처럼 생겼군 하면서 이제 막 만지고 하는 거예요. 거기 담당자 서 있으면 이건 어디 써요? 배터리가 이렇게 물렁한 거는 어디다 쓰려고 만든 거예요? 하면 막 친절하게 얘기해줘요. 나중에 미래에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접힐 거고 접히려면 배터리가 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렇게 파우치처럼 돼 있는 걸 써야 됩니다. 그래요? 막 그런 얘기를 가서 듣잖아요. 가서 들을 때만 해도 내가 왜 이걸 알아야 되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나 지금 당장 내가 쓰는 스마트폰에는 당시에 스마트폰 배터리 이렇게 생긴 거 있잖아요. 각형. 그거 쓰고 그게 달라지는 게 내 삶이랑 아무 상관없잖아요. 내가 왜 알아야 되지? 미래는요. 지금 미국엔 테슬라 전기차가 타고 다니는 것처럼 이게 차에 차곡차곡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너무 남의 얘기처럼 들렸고 그냥 허무맹랑하게 들리고 뭐 우주 간다 이런 얘기랑 비슷하게 들리는 거죠. 그런 거를 이제 투자자가 되고 나서는 나중에 완전히 길을 쫑긋하고 그런 미래 기술 있으면 가가지고 우와 하면서 투자할 수 있을까? 투자거리가 있을까? 내 미래가 이거일까? 계속 대입해보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투자를 하게 될 텐데 투자를 할 때 특히 주식으로 관점을 바라보게 되면요. 크게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내 투자의 시점을 어디에 두는지에 따라서 현재를 보고 하는 주식 투자, 미래를 보고 하는 주식 투자, 과거를 보고 하는 주식 투자가 있어요. 이게 완전히 개념도 다르고 공부도 다르고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기질도 달라요. 예를 들면 과거를 보고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지금 이미 학문적으로 산업적으로 정리가 끝난 산업들 있죠. 화학, 정유, 철강, 유통, 해운, 조선 이거 뭐 공부로 모든 게 다 완성된 산업들이잖아요. 하지만 성장을 안 할 뿐. 근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데는 관심을 안 두잖아요. 그래서 기회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학구적이고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 투자를 되게 좋아합니다. 이미 공부할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계속 공부해서 박사가 되면 이 산업보다 이 기업은 지금 너무 저평가돼 있네 하면서 사거나 이렇게 과거를 보고 하는 투자인 거죠. 왜냐? 나는 미래를 맞추는 거는 너무 나랑 안 맞기 때문에 나는 공부량으로 나는 뭔가를 찾아보겠다. 이렇게 하는 쪽이 있고 현재를 보고 하는 투자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투자에 가깝죠. 내 생활 속에서 뭔가를 찾아가는 거죠. 올리브영을 갔는데 사람들이 롬앤 립스틱을 계속 사네? 우리 3기 때 나왔던 겁니다. 학생분이 8,000원대 찾았어요. 지금 16,000원 넘어요. 그런 거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여러분들 지금 주변에 입고 있는 거, 필통에 들어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상장돼 있는 거 다 모아봅시다. 숙제 막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애플, 삼성은 나올 거고 나이키 상장돼 있죠? 알고 보니까 내가 요가할 때 입는 옷 그것도 상장돼 있었어. 이렇게 막 찾다 보니까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엄청 팔리고 있었던 거죠. 일본에서. 그게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실제로 매출이 엄청 늘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죠. 지금 현재를 보고 하는 투자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의 내가 생활의 범위 속에서 찾는 또는 접하는 많은 유행과 조짐들을 계속 살피면서 하는 투자가 현재 투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공부로 접한다기보다는 오지랖이 엄청 넓어야 돼요. 여기저기 다 다니는 친구 있죠. 뭔가 유행하면 다 해봐야 되고 뭔가 드라마 떴다 하면 다 봐야 되고 쫓아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이 여기서 되게 강합니다. 저 같은 사람이 여기 되게 약하죠. 삶의 범위가 너무 작아서 드라마 옛날에 뭐죠? 승리호 이거 탁 대박 나면 그래픽 만드는 애들 상장돼 있으니까 그 주가 오르잖아요. 그런 것도 눕는 거죠. 왜냐면 아무리 뭐 와도 먼저 보지 않으니까 대박 나면 한번 보고 근데 막 여기저기 다니고 공항 자주 나가면서 야 명동에 외국인들이 많아졌어
그런 삶 속에 힌트를 계속 모으는 친구들이 현재 투자를 되게 잘하게 되는 거죠. 자,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미래를 보고 하는 투자, 이거는 제일 어려운데 뭐랄까 누구에게나 동일한 그게 있는 거죠. 왜냐면 과거에 만약에 조선업으로 한다. 조선업 전문가 너무 많아요. 그 업을 내가 파헤쳐가지고 외국의 그 선주들 주문 들어오는 거랑 가격 지수랑 뭐 이런 것들 계산해가지고 저평가를 찾아내는 거는 되게 학문적인 영역이라 볼 수 있잖아요. 근데 미래로 딱 가가지고 갑자기 UAM이 이제 타고 댕기는 드론 같은 느낌이거든요. 강남에서 이렇게 옥상에 택시처럼 띡 찍고 탁 타면 윙 하면 여의도 내려주는 거 있거든요. 허무맹랑하잖아요. 그거 생길 거거든요. 이미 밑그림 다 그려져 있어요. 그거를 누가 만드냐, 어떤 기술이 들어가냐, 드론 회사가 만들 거냐, 현대차가 어디까지 만들 거냐, 거기 옥상은 누구 걸 쓸 거냐, 그거는 임대를 줄 거냐,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기 시작한다면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거죠. 미래를 보고 하는 투자는. 그러니까 내가 기질이나 내 삶의 범위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는 상상력이 풍부하다. 미래 뭔가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다. AI 나오고 이런 게 난 너무 즐겁고 트렌드 코리아 이런 책 읽는 것도 재밌고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이런 유튜브 영상 너무 재밌고 이렇게 미래를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되게 유리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에는 생각보다 투자 전문가로 하는 사람들이 여기에 별로 없어요. 투자 전문가로 하는 사람들은 남을 설득해야 안 되는 일이잖아요. 허무맹랑해가지고 이 말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투자 전문가로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과거 쪽이나 현재 쪽에 좀 더 무게를 싣기 마련이에요. 그 얘기를 제가 언제 느꼈냐면 지금은 전기차가 모두 출시가 되고 있지만 제 때는 어쨌든 왈가불가했다고 했잖아요. 테슬라는 그냥 완전 사기꾼 회사 같은 느낌이었고 만들고 있지만 저걸 누가 타? 결국에는 안 될 거야 라는 그게 팽배할 때 당시에 투자업계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얘기는 그런 얘기였어요. 너무 논리적이었어요. 여러분 미국의 GDP를 보세요. 이 중에서 자동차 회사 GM, 포드 얘네들이 다 파고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산업들이 가지고 있는 퍼센트가 얼마인 줄 아냐고. 연관되어 있는 부품 회사들만 해도 수만 개고 그 다 합하면 얼마인지 아냐고. 이 모든 사람들의 힘이 작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많은 내연기관을 만들면서 돈을 많이 버는 회사들이 이 전기차가 그 조그마한 회사가 아무것도 없는 회사가 커지도록 둘 리가 없다라는 거죠. 힘의 헤게모니가 아예 차원이 다르다. 되게 논리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그 생각을 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저렇게 정치권에도 힘을 다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동차 만드는 회사들이 전기차 만드는 이거를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지라고 생각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다 만들고 있죠. 완전 생각이 잘못된 거죠. 그런 거 되게 많습니다. 코로나가 빵 터졌을 때 저 주변에 또 아는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야, 코로나가 투자에 어떤 영향을 줄까? 야, 이거 잡을 수 있는 거니? 백신 나오는 거 맞아? 제약사단이한테 말했을 때도 진짜 바로 못 나와. 형, 이거 임상 하려면 이것만 3개월 걸리고 이거 2개월 걸리고 이거 6개월 걸리고 이거 절대 안 돼라고 했는데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많은 것에 함정을 많이 좀 가지고 빠지게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봅니다.